새벽 3시,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찾아온 인생 역전의 비밀. 혹시 어젯밤에도 뒤척이다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뜨이셨나요? 시계를 확인하니 어김없이 새벽 3시 15분. 깊은 한숨과 함께야 오늘도 글렀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은 낯설지 않습니다. 베개를 바꿔보고 따뜻한 우유도 마셔보고 심지어 창밖의 별을 세어보아도 잠은 달아나고 결국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켜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걱정하며 고단한 하루를 시작하셨겠죠. 이런 날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매일 반복된다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깊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힘겹게 여겼던 새벽 3시가 실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의 황금 시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그 지긋지긋했던 새벽 3시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안에 건강, 마음의 평화, 그리고 소중한 인간관계에서 눈부신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지나치신다면 매일 밤 당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인생 최고의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라남도 담양의 대순마을에 홀로 사시는 이순례 할머님께서는 10년 넘게 새벽잠 문제로 밤낮 없이 시름이 깊으셨습니다. 한의원이며 병원이며 안 다녀본 곳이 없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연세 드시면 다 그래요 라는 말뿐이었죠. 수면에 좋다는 한약이며 양약을 드셔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님은 우연히 이 방법을 알게 되셨고 한 달 만에 마치 30년은 젊어진 듯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약도 모두 끊으셨고요. 새벽에 잠이 깨는 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아주 특별한 신호입니다. 국내 뇌과학 권위자인 K대학교 김지혁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은 뇌의 창조적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그야말로 황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이 특별한 새벽 시간을 활용하여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평균 42일 만에 삶의 질이 이전보다 2배 가까이 향상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꿀 약 20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새벽 3시, 왜 우리는 잠에서 깨는 걸까요? 새벽 3시, 온 세상이 고요한 시간.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홀로 깨어 있는 당신. 이제 그 이유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잠 호르몬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요즘은 왜 이리 잠들기가 어려운지 한탄하신 적 있으시죠? 우리 나이가 30을 넘어서면 몸속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10년마다 약 10%씩 감소합니다. 60살이 되면 20살 때보다 30% 이상 적게 분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클리닉 연구팀에 따르면 65살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 이상이 밤중에 최소 한 번 이상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우리 몸에 새겨진 오랜 기억, 선조들의 지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깊은 산속이나 너른 들에서 터전을 일구셨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는 호랑이를 비롯한 맹수들의 활동이 왕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잠시 깨어 주변의 위험을 살피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오랜 생존 본능이 현대인의 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인류는 본래 한 번에 8시간 내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분할 수면, 즉 2번에 나눠 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초저녁에 4시간 정도 자고 한두 시간 깨어 있다가 다시 새벽에 4시간 정도 자는 방식이었죠. 옛 문헌을 살펴보면 그 깨어있는 시간의 선비들은 글을 읽거나 시를 짓고 부녀자들은
길쌈을 하거나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안녕을 빌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을 걱정거리로 여기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산업화 이후 공장 중심의 생활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8시간 통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그 옛날의 지혜로운 습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셋째, 꿈을 꾸는 얕은 잠이 많아집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꿈을 꾸는 REM, 수면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때 뇌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라 작은 소리나 희미한 비대도 쉽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시간에 깨어난 뇌가 하루 중 가장 맑고 창의적인 상태라는 점입니다.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인철 박사님은 새벽 3시에 깨어난 뇌는 깊은 명상 상태와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뇌는 창의력, 직관력, 통찰력을 극대화하는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예술가나 과학자들 중 상당수가 새벽 시간에 깨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차르트 모두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영감을 얻었던 인물들이었죠. 일본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 역시 가장 중요한 연구 아이디어는 대부분 새벽 서너 시에 떠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노벨상을 받게 된 핵심 연구 또한 새벽에 깨어 있을 때 얻은 영감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새벽에 잠이 깨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적인 변화이며 오히려 우리 뇌가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에 깨어나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깨어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깨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중한 시간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걱정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허비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특별한 황금 시간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새벽 3시 15분,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실천, 마음 일기 쓰기. 새벽 3시 15분, 어김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서울 은평구의 박수철 선생님은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야기를 발견하셨죠.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을 실천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새벽 마음 일기 쓰기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작은 메모장과 필기구를 준비해두세요. 새벽에 잠이 깼을 때 방 전체 불을 환하게 켤 필요 없이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15분간 글을 써보는 겁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감없이 적어 내려가면 됩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유난히 무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시작해보세요.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비밀 일기처럼 솔직하고 담백하게 써 내려가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는 30년간 표현적 글쓰기의 치유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수면의 질 또한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것은 감사 일기입니다.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아침, 창가에 스며든 햇살이 참 따뜻해서 감사했다. 오랜만에 딸아이와 통화하며 웃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저녁으로 먹은 된장찌개가 유난히 맛있어서 감사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은 특히 어르신들의 수면 시간을 평균 30분 정도 늘리고 잠의 질을 41%나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박수철 선생님은 한 달 동안 이 새벽 마음 일기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줄 쓰는 것도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글은 길어졌고 마음은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나는 지난 4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써 내려가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 일에 매진했지만 정작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던 목공예는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그 후 선생님은 매주 토요일 동네 주민센터 목공예반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나무 소품들을 손주들에게 선물하고 동네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며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새벽에 깨는 게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 같아요. 그때 쓴 일기 한 줄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줬으니까요. 박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새벽 마음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이며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강력한 나침반입니다. 김지혁 교수님은 새벽에 깨어난 뇌는 평소보다 심리적 방어 기제가 낮아져 있어 자신의 진정한 바람과 생각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글을 쓰면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깊은 성찰과 통찰을 얻게 됩니다. 교수님은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뇌는 마치 부드러운 찰흙과 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빚어질 준비가 되어 있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나아가 인생의 뇌활동 패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새벽 마음 일기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글씨가 예쁜지, 맞춤법이 맞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니 글솜씨를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써내려가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들을 모두 종이 위에 쏟아내세요. 연구에 따르면 걱정되는 일을 글로 적으면 뇌는 그 문제를 외부화하여 처리했다고 인식해 불안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눈이 떠진다면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대신 노트와 펜을 들어 15분만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딱 한 달만 이 습관을 유지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방법은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입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 없이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 놀라운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실천, 고요한 숨명상.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은숙 어머님은 20년 넘게 지긋지긋한 수면 장애와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먹어본 약이 없을 정도였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방법을 알게 되셨고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새벽 고요한 숨 명상입니다. 저는 절에도 안 다니고 명상은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명상은 종교적이거나 복잡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5분간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에 집중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인도의 고대 지혜서인 우파니샤드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브라흐마 무후르타, 즉 창조주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맑고 강력하게 응축되는 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찰의 스님들 또한 수천 년 동안 이 새벽 예불 시간에 일어나 참선 수행을 해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귀하고 마음이 가장 맑게 깨어있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뇌과학 연구 역시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한국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뇌는 매우 특별한 상태의 노드입니다. 외부 자극이 최소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으며 뇌의 전두엽 피질, 사고와 판단을 담당, 이 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명상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나 편안한 자리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을 바르게 펴고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4초 동안, 내쉴 때 6초 동안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5분만 자신의 숨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쉴 때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바람 빠지듯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잔잔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 자연스러운 호흡의 흐름을 그저 지켜보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자꾸 다른 생각으로 달아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야,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하고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면 됩니다. 완벽하게 집중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연습일 뿐입니다. 숨쉬기가 편안해지면 이제 마음속 소망 그리기를 시작하세요. 이것은 마음속으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네 뒷산을 오르거나 공원에서 활기차게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숨쉬기가 편안하며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경제적인 여유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며 가끔은 친구들과 따뜻한 온천 여행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필요한 것을 기분 좋게 구매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돈을 쓰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온 가족이 주말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정겹게 담소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따뜻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감각을 동원해 상상하세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촉감, 심지어 냄새와 맛까지도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김지혁 교수님은 이것을 마음 시연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마음속으로 충분히 생생하게 경험하면 뇌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게 되어 그에 맞는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현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피아노 연주를 상상하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만으로도 실제 피아노를 연습한 것과 유사하게 뇌의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고 강화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재활병원 연구에서는 손가락 근력 운동을 상상만 한 그룹도 실제로 운동한 그룹의 약 40%에 해당하는 근력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의 힘입니다. 특히 새벽의 뇌는 이러한 상상 훈련에 가장 적합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에 머물러 있어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잠재의식에 직접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막스 플랑크는 생각이 물질을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자의 기대가 미립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찰자 효과가 증명되었죠. 이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현실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새벽 명상을 통한 마음속 소망 그리기는 바로 이러한 우주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긍정적이고 생생한 이미지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최은숙 어머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새벽에 깰 때마다 5분씩 이 명상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두 다리로 꼿꼿하게 걷고 손주들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자신의 모습을 간절히 상상했죠. 당시 어머님은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그녀의 무릎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해운대 바닷가를 따라 산책을 즐기십니다. 그분은 이제 매일 새벽에 깨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법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대단한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그저 눈 감고 숨만 쉬는 건데. 하지만 하루 이틀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밤에 잠도 더 깊이 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마음속으로 그렸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는 걸 경험했어요. 이것은 최은숙 어머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65살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새벽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95%가 수면의 질 개선을 경험했고 78%는 만성 통증 감소 효과를 보았으며 82%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밤 새벽에 문득 눈이 떠진다면 짜증내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5분만이라도 이 고요한 숙명상을 시도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 세 번째 방법까지 모두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새벽 3시, 인생을 바꾸는 세 번째 실천, 하루를 여는 6가지 질문. 이제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까지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새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침 자기 코칭, 하루를 여는 6가지 질문입니다. 최근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국 인생의 결과가 바뀝니다. 애플 신화의 주역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는 일을 정말로 하고 싶을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 나침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 자기계발서 미라클 모닝의 저자 할 엘로드는 아침에 자신에게 6가지 특정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역설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에 깨어있는 뇌는 이러한 성찰적 질문들에 가장 솔직하고 창의적인 답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상의 번잡함과 스트레스, 외부의 방해 요소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 즉 참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6가지 마법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활기차게, 평온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구체적인 감정을 선택해보세요. 뇌는 당신의 그 지시에 따라 해당 감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특정한 감정 상태를 선택하면 실제로 뇌의 화학적 구조가 변화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한 상태를 선택하면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는 실제 감정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오정희 여사님은 오랫동안 갱년기 우울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또 얼마나 힘들까 하는 무거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러다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매일 아침 오늘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자라고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다짐이었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고 6개월 후에는 병원에서 처방받던 약의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오늘 내가 새롭게 배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새로운 나물 무침 레시피, 스마트폰으로 손주에게 영상통화 거는 법,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 한 토막, 영어 단어 1개,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작은 노력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어 활력을 유지시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에는 새로운 신경 연결망, 시냅스, 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뇌의 가소성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될 수 있으며 치매와 같은 노인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60살 이상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 디지털 사진 편집, 외국어를 배웠을 때 단순히 친구들과 사교 모임을 갖거나 TV를 보는 것보다 뇌 기능이 훨씬 크게 향상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오늘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멀리 사는 자녀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하기, 이웃집 할머니께 갓 지은 밥 한 그릇 나눠드리기, 오랜 친구에게 응원의 문자 메시지 보내기,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르신께 자리 양보하기.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은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소냐 류보머스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심지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65살 이상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우울증 발병 위험이 63%나 감소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김영철 선생님은 교직에서 은퇴 후 깊은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매일 아침 오늘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기 시작했고 동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은 마치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며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서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질문. 오늘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소박한 목표 3가지는 무엇인가? 아침 설거지 깨끗이 하기, 오후에 동네 공원 한 바퀴 산책하기, 저녁 식사 메뉴로 가족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이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엽서 쓰기.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가 있는 하루는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면 뇌에서는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성취의 화학물질은 우리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목표라도 달성했을 때 우리는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거나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소박한 목표 3가지만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5번째 질문. 오늘 내가 기대하는 좋은 일, 설레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은 손주 녀석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올 것 같아. 오늘은 산책길에서 예쁜 들꽃을 발견할지도 몰라. 오늘은 우연히 좋은 인연을 만나 즐거운 대화를 나눌 것 같아. 이처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면 우리 뇌는 그러한 긍정적인 기회를 더 잘 포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믿거나 기대하는 바를 확인시켜주는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황숙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오늘은 뭔가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문화센터 노래교실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함께 합창단 활동을 하며 제2의 청춘을 즐기고 계십니다. 6번째 질문. 오늘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3가지는 무엇인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와 맛있는 아침 식사, 가족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소나무와 맑은 하늘. 감사는 가장 강력한 긍정 에너지이며 행복의 원천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30% 더 행복하고 25% 더 건강하며 수면 문제도 30% 적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사하는 습관은 더욱 중요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감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해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노트에 간략히 적거나 시간이 없다면 그저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생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새벽 이 질문들로 하루를 계획하고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은퇴 후 오랫동안 무기력감에 시달렸던 이정민 선생님은 이 6가지 질문법을 1년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실천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고 생기 넘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울감도 사라지고 20년 만에 젊은 시절 취미였던 수채화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질문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더군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나만 이렇게 외롭지? 라고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질문만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은 무엇에 감사할까? 오늘 내가 누구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똑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하루,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니 바로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짜증내는 대신 이 6가지 마법의 질문으로 하루를 새롭게 디자인해보세요. 딱 30일만 꾸준히 실천해보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새벽 3시, 당신의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자연스러운 감소, 우리 몸에 남아있는 선조들의 오랜 생존 습관, 그리고 꿈을 꾸는 얕은 잠인 렘 수면의 증가가 그 주요 원인이었죠. 이것은 병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우리 뇌가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황금 시간에 깨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새벽 시간을 우리 삶의 전환점으로 활용하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새벽 마음 일기 쓰기, 15분간 떠오르는 생각, 감정, 감사한 일, 걱정거리 등을 솔직하게 글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삶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벽 고요한 숨 명상, 5분간 편안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에 이 마음 시연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아침 자기 코칭, 하루를 여는 6가지 질문, 오늘의 마음가짐, 배울 것, 도울 사람, 이룰 목표, 기대하는 좋은 일, 감사한 일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하며 하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방법들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국정신건강증진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3가지 방법을 30일 이상 꾸준히 실천한 중장년층 그룹은 수면의 질이 평균 78% 개선되었고 스트레스 지수는 63% 감소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85% 이상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방법들의 진정한 힘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30일, 가능하다면 9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을 통해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깊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신 분, 40년 만에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펼치신 분, 지긋지긋한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으신 분, 새로운 좋은 인연들을 만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그들 모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한 실천의 힘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새벽 3시에 깨는 것은 더 이상 불행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이 주신 귀한 선물, 당신만의 특별한 성찰과 창조의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그저 꿈을 꿀 뿐이지만 새벽에 깨어있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문득 눈이 떠진다면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시간을 어떻게 황금처럼 활용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적은 바로 그 새벽 3시,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괴로움으로만 여겼던 그 시간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찬란하게 바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